수학 98쪽입니다. 5. 직육면체. 98쪽에 보면 이제 5단원 직육면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직육면체 무슨 뜻일까요? 9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상자 모양을 살펴볼까요? 그랬습니다. 상자 모양. 이전 학년에서 우리들이 도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3단원 합동과 대칭을 배울 때 그때 점, 그리고 선분, 그 다음에 각에 대해서, 그리고 평면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나요? 자, 우리 점은 무엇을 점이라고 했었죠? 점은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분은 점과 점을 이었기 때문에 길이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각은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도형이었어요. 그래서 크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도형 그러면 삼각형, 원,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이렇게 넓이, 면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제 직육면체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상자 모양으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입체도형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입체도형은 공간에 크기가 있고요. 만져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그림을 한번 봅시다. 펼친 그림을 이용하여 상자 모양을 만들자. 한 학생이 펼친 그림을 펴놓고 있습니다. 거기 나누어진 우리 칸, 면을 세어보았더니 몇 개가 있습니까? 아래 위로 하나씩, 옆으로 4개씩, 6칸. 이렇게 해서 6칸으로 된 펼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한 학생은 상자 모양을 들고 있는데요. 종이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 그랬어요. 머리와 몸통은 어떤 상자 모양을 이용하면 좋을까? 그 학생이 들고 있는 것은 머리 위쪽 부분, 옆쪽 부분이 크기가 똑같아 보여요. 각각 하나씩 면을 살펴보면 정사각형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학생, 안경 낀 학생이 들고 있는 거는 그 학생과는 달리 좀 길쭉한 직사각형 면들로 이루어진 긴 상자 모양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종이 장난감을 만드는데 머리 모양은 똑같은 면을 가진 조금 작은, 그 다음에 팔과 다리는 좀 긴 것으로 긴 상자를 가지고 만든대요. 우리 학생들도 120, 121쪽에서 탐구 수학을 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런 펼친 그림 또는 이렇게 작고 긴 이런 상자 모양 상자들을 가지고 종이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작은 상자, 크기가 다양한 이런 상자 모양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종이 장난감을 만들지를 생각하면서 주변에 이 단원이 탐구수학 120쪽 나올 때까지 몇 개를 모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도 종이 장난감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서 있는 학생이 말합니다. 나는 두꺼운 종이를 찾아올게. 우리 보통 하드보드지 그러죠. 두꺼운 종이, 튼튼한 장난감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종이 상자, 긴 종이 상자, 두꺼운 종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꾸밀 도구, 색칠 도구라든지 만들기 도구, 자가 필요할까요? 30cm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셀로판 테이프, 접착 테이프 또는 삼각자, 풀칠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120쪽 탐구 수학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5단원 직육면체를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98쪽을 넘어가 봅시다.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98쪽을 펴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준기는 연수의 생일을 맞이해 장난감 매장에 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장난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준기는 연수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인형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 큐브를 가지고 색깔 맞추기도 잘했었는데. 참, 주말에 친구들과 보드놀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보드가 좋으려나? 한참을 고민한 끝에 준기는 인형을 골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기는 연수에게 선물할 인형을 보기 좋게 포장을 해서 축하 편지와 함께 주려고 해요. 인형을 잘 넣으려면 어떤 크기와 종류가 좋을지 여러 상자들을 살펴보고 비교해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인형을 담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상자가 없어 준기는 상자를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만들어야만 포장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 인형을 담을 상자를 완성한 준기는 인형을 넣은 선물을 포장했어요. 선물을 받고 좋아할 연수를 생각하니 준기의 마음도 좋아졌어요. 준기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생각해 볼까요? 네, 준기가 만든 것은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 그것도 선물 상자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준기가 고른 것은 인형이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을 보니까 큐브, 주사위 이런 것도 있고요. 큐브와 주사위는 각각 보면 모양이 비슷해요. 우리 주사위와 큐브 여러분도 알고 있죠? 각각 면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상자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 큐브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모습, 도형 맞추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드놀이가 들어가 있는 상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이루어진 상자들이 많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준기가 선물 상자로 만든 것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상자였는데요. 또 무엇도 있습니까?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도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준기가 이걸 가지고 와서 인형을 담을 상자를 만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 위쪽에 보았더니 펼친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펼친 그림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이번 단원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펼친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으로 만들면 무엇이 나올까요? 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자의 명칭, 상자의 이름 이런 것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의 성질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배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살펴볼까요? 오른쪽 그림도 차근차근 보면 여러 가지 상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들이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지금 보니까 긴 상자 모양,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또는 크기가 같은 거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상자 모양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9쪽을 한번 봅시다. 99쪽에 보면 이 단원과 이어진 것들,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무엇이 있나 보여져 있는데요. 3학년 1학기 때 자, 이 단원 평면도형에서 모는 종이에 그어진 빨간색 선분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는 종이에 한쪽은 검은 선으로, 한쪽은 빨간 선으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완성한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러면 평면 도형 중에서 우리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직사각형이었죠? 직사각형의 특징. 내각이 직각이었죠.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았어요. 그리고 평행했고요. 기억나지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이 직각인 거. 그것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있을 경우 내각이 직각이고 여기까지 하면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도 같다. 이러면 이것이 정사각형 이렇게 되었었죠. 반면에 직사각형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네 각만 직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것은 직사각형으로 표현되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4단원 사각형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99쪽 교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직선이 있고요. 수직인 두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나요? 교과서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수직이다. 그럼 수직인 표시, 직각 표시 이렇게 해주죠. 여러분이 자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한 경우에 우리 실제로 그렸을 경우에 약간의 오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렇게 기호 표시를 해주면 직각을 그린 것으로 인정한다고 했었죠. 이와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평행하다 그랬어요. 평행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 5단원 직육면체와 관련된 평면도형, 사각형, 그 사각형 중에서도 직사각형과 무엇?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중에서도 네 각만 직각일 뿐만 아니라 네 변의 길이도 같을 때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또 우리는 알아요. 우리 사각형 중에서 지금 정사각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변의 길이만 같다. 각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뭐였죠? 마름모도 있었죠? 자, 마름모 한번 우리 생각난 김에 한번 그려볼까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변의 길이만 같다. 직각 표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마름모라고 했었습니다. 정사각형 생각하면서 직사각형 마름모가 떠올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9쪽에서 이제 배울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9쪽 아래 배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을 배울까? 같이 읽어봅시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 직육면체 배웁니다. 말의 뜻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정육면체 배웁니다. 직육면체, 직사각형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정육면체, 정사각형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직육면체 모양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직육면체
모양 그리기 배웁니다. 보면 아까 준기가 알맞은 상자가 없어서 직접 펼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오리고 접어서 상자를 만드는 장면이 있었죠. 우리도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접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학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개도를 다양하게 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자, 이런 것도 배웁니다. 우리 학생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 어떻게 그리는지, 직육면체라고 하면 입체 도형으로 상자처럼 만들어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 모양처럼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이런 용어를 배우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학생들 거기 보면 중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는 거 무엇으로 하죠? 배운 내용 확인은 수학 익힘 63쪽을 풀어보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98, 99쪽을 펴면서 우리 5단원 직육면체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배운 내용 확인, 이것을 수학 익힘 63쪽을 풀어보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고 다음 차시부터 이제 100쪽 직육면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 익힘 63쪽을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 하러 출발합시다. 안녕.